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스 정광영입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8발을 동시에 다른 장소에서 동시에 같은 목표를 향해서 쏘았습니다. 이건 처음 보는 방식 같은데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한미 요격 시스템을 시험대에 올리기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고, 지금 현재 북한의 불안을 잠재우려는 의도도 있을 겁니다. 북한이 오늘 5일입니다.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이라고 합니다. 8발은 평양, 순안 등 4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쏜 것으로 포착됐습니다. 합참은 오늘, 우리 군은 오늘 9시 8분경부터 9시 43분경까지 북한이 평양, 순안, 평안남도 개천, 평안북도 동창리,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발사한 SRBM 단거리 탄도미사일 8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단거리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약 110km에서 670km 다 다르죠. 고도는 약 25km짜리에서부터 90km짜리까지, 속도는 약 마하 3에서 마하 6까지 다양하게 탐지되었다면서 세부 재원은 한미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원인철 합참의장은 라 캐무라 연합사령관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화상회의를 통해서 상황을 긴밀히 공유했다고 합참은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어떠한 미사일 도발에도 즉각 탐지 및 요격할 수 있는 연합 방위 능력과 태세를 확인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합참은 최근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심각한 도발이라면서 이를 강력히 규탄함과 동시에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일단 반응이 이렇게 나가는 것은 정권이 바뀌었다는 것을 실감하게 하죠.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그냥 꿀먹은 벙어리처럼 참고 넘어가고 할 말도 못하고 하는 그런 시절은 이제 지나갔습니다. 이번 발사는 올해 들어서만 18번째 무력 도발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번째의 무력 시위입니다. 올해 들어서 15번은 문재인 임기 중에 했고 3번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무력 시위입니다. 그런데 이번이 제일 강력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북한은 한미 해군이 일본 오키나와 근방에서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를 동원한 연합훈련을 마친 지 하루 만에 무력 시위를 감행했습니다. 한미는 지난 2월부터 4일간 대북 경고차 안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때의 경고는 핵 실험에 관한 경고죠. 그런데 이번에 발사한 것은 미사일 8발 동시 발사입니다. 북한은 지난달 25일에도 평양 순안 일대에서 ICBM과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 3발을 섞어서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섞어서 하는 것은 물론 상대방 헷갈리게 하는 목적이 제일 크겠죠. 요격이 되나 안 되나 너 그 실험 한번 해봐라 이거죠. 당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일 순방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 상황에 북한은 실험을 한 겁니다. 북한은 최근 7차 핵실험 준비가 완료 단계라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에서 올해 18차례 도발을 강행하면서 한반도 긴장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긴장을 끌어올리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겠죠. 이유 없는 짓은 할 리가 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올해만 약 9일에 한 번꼴로 미사일 발사 도발을 감행한 점을 지적하면서 상시 대비 태세를 확고하게 유지할 것을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9일에 한 번씩 평균. 윤석열 대통령은 또 한미 미사일 방어훈련을 포함한 한미 확장 억제력과 연합 방위 태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NSC가 열리고 대통령도 보고를 받고 할 만큼은 했는데, 문제는 북한이 왜 그랬을까? 이것을 분석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을 겁니다. 북한이 지금 왜 이랬을까? 맛이 갔나? 북한은 과거에도 미사일을 한 번에 여러 발 쏘아 올린 전례는 있습니다. 2014년 3월에 3차례에 걸쳐 동해상으로 프로그 로켓을 25발, 28발, 18발 쐈는데, 이 프로그 미사일은 사거리가 매우 짧고 정확도도 낮은 데다가 노후화된 프로그 로켓을 소진하기 위한 차원으로 당시 해석됐습니다. 반면에 이번 발사는 좀 다릅니다. 평양, 순안 등에서 북한 영토를 가로질러서 동해상에 순차적으로 낙하했는데 하나의 가상 표적을 지정한 뒤에 2곳 이상의 지역에서 미사일을 발사해서 거의 같은 시각에 표적을 타격하도록 설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뭐냐? 한국형 삼축 체계 강화를 내세우는
윤석열 정부를 의식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여러 곳에서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하면 원점 타격이나 요격이 쉽지가 않은 점, 특히 한국형 삼축 체계 중에서 가장 취약하다고 평가받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즉 KAMD의 경우에 두 곳 이상의 원점에서 미사일이 동시에 날으면 요격 우선순위 설정, 어디를 먼저 때릴 것이냐, 그 다음에 요격 미사일 발사는 어떤 것을 어떻게 먼저 어느 쪽을 향해서 쏠 것이냐 등 전반적인 방공작전 수행 과정에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한 번에 8발을 쏴가지고 너가 한번 해봐라 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한국형 KAMD를 뚫기 위한 전술을 개발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셈입니다. 즉 한국형 KAMD를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한번 해볼게 하고 쏴보는 겁니다. 이것 역시도 하나의 테스트죠. 또 SRBM 8발을 내륙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해도 될 정도로 지금도 계속 그렇게 발사한 적이 많으니까 기술적 신뢰성이 높다. 이제는 우리는 우리나라를 가로질러서 날아가는 거 너가 여러 번 봤지. 이번에도 8발이나 날아가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과시효과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한반도의 일정 수준의 긴장을 유지하려는 의도도 있다는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뭡니까? 계속 긴장을 유지해 나감으로써 자기 주가를 올리자는 거죠. 북한의 무력 시위가 절정에 달했던 2017년도에도 핵실험은 2차례였고 ICBM도 3차례 정도 있었습니다. ICBM은 발사 이후 기술 검증과 성능 개량, 추가 발사 준비 등에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핵실험도 풍계리 핵실험장 여건 등을 감안하면 종종 실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좀 이따 뒤에 나오지만 북한은 앞으로 5번 더 핵실험을 할 예정이라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즉 ICBM 발사와 핵실험을 자주 할 수는 없지만 SRBM은 다르죠. 미국을 직접적으로 자극하지도 않고 남한만을 겨냥하면서 주한미군과 윤석열 정부를 위협하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수준 이상의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윤석열 정부로부터 뭔가 받아내고자 하는 것 있는 것 아니냐. 떡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부터 마시는 그런 상황인데,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 강화와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의 뜻을 모았고, 구체적으로는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EDSCG를 재가동하고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한미연합훈련 확대 등의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이제 한미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자기도 계속 너희들 겁줄 수 있다 하면서 긴장을 유지해 나가고자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그것과 또 다른 분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북한의 코로나 상황이 심상치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 발표하는 근원은 잠시 걸렸다가 다 나은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상황도 포착됩니다. 그러면서 이상한 징조가 하나 보여요. 북한이 코로나 백신에 불신감을 드러내면서 거리두기 위주 방역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겁니다. 이게 앞뒤가 꼬여요. 뭐냐? 북한은 이미 평양 봉쇄를 해제해버렸거든요. 해제해버렸는데 해제 안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나머지 평양 이외의 주민들을 속이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중국산 백신을 들여온 정황까지 이미 포착됐고 북한의 고위 당간부들은 백신 다 맞았다는 이야기도 돌고 있는데,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혼란스러운 세계 방역 상황은 무엇을 보여주는가라는 기사에서 외국 언론을 인용해서 새로운 변이 비루스들의 끊임없는 출현으로 왁진, 즉 백신은 더 이상 만능약으로 간주되고 있지 않다. 이건 뭡니까? 백신 소용없다 하면서 당간부들은 막고 있는 거예요. 꼬였죠. 스텝이 꼬였는데, 노동신문은 또 여러 나라에서 섣불리 방역을 완화했다가 감염자와 사망자 수가 폭증하는 참혹한 결과를 낳았다면서 방역 장벽을 때이르게 해제한 탓에 빚어지는 결과는 이처럼 치명적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평양은 방역을 거의 해제해가지고 돌아다닌단 말입니다. 다른 지역은 꼼짝 못하게 하고.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지금 식량 문제부터 북한이 지금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노동신문은 일면에 게재한 일꾼들은 투쟁 전구의 전위에서 맹활약하자는 제목의 사설에서도 철저한 방역 태세를 주문했습니다. 일꾼들은 건국 이래 처음으로 맞다쓴 방역 실현의 초시기에
복잡성과 간고성이 더 정대된 것이 바로 자신들의 비적극적인 태도와 해이성, 비활동성으로부터 초래되는 결과를 똑똑히 명심하고 최대로 각성 분발하여야 한다 하고 질타를 했는데, 이게 참으로 아류이가 안 맞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노동신문은 바이러스가 전파되지 않게 화폐 소독을 철저히 하고 평소 녹차와 마늘, 조개와 당근, 시금치와 버섯 등을 섭취해서 면역력을 높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평양을 벗어나면 이 음식들을 먹을 수가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단계에서 재미있는 기고문 하나가 나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3일 미국의 포린 폴리시에 따르면 미국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카토 연구소의 더그 밴도우 수석 연구원은 북한은 바이러스성 쓰나미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다면서 통일을 점치기에는 시기상조지만 그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앞뒤가 조금 꼬여져. 이것도 통일을 점치기에는 아직 너무 빠르지만 가능성조차 대비하지 않는 것은 바보짓이다 이겁니다. 뭐냐? 밴도우 수석 연구원은 북한의 노후화된 의료 시스템과 가난한 사회로 인해 바이러스성 감염병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거죠. 아울러 북한이 코로나 환자 수가 줄었고 사망자 수도 69명에 이른다고 선언한 것에 대해서 WHO 세계보건기구는 의문을 이미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도 밴도우 연구원은 현 상황이 어쩌면 지금 같은 이상한 식의 방역은 어쩌면 지도층을 덮쳐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뿜어내는 겁니다. 독재자들은 때로 운이 다하기도 한다면서 한미일 3국은 북한의 불안정한 상황 혹은 체제 붕괴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차분하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을 자유롭고 민주적인 질서로 전환하는 것과 핵을 비롯한 대량 살상 무기 등에 대해 비핵화하는 것을 포함한 많은 목표들이 있으나 핵심은 그게 아니다. 핵심은 통일이라는 겁니다. 다만 통일이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라는 점은 분명히 하면서 실제로 통일에 대한 한국의 열정은 독일 통일 이후 서독에 대한 비용을 본 후에 기세가 꺾여버렸다. 너무너무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북한과 연관성이 낮은 젊은 인구는 특히 코로나로 파괴된 국가의 추가 부담을 떠안기를 경계할 수도 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젊은 사람뿐입니까? 저도 당장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밴도우 연구원은 중국 역시 통일 이후 미군이 중국 국경지대까지 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남북 통일에 반대 입장을 취할 수 있고, 그래서 중국과의 소통 채널을 열어놓는 것이 중요하다. 이 사람 말 들으면 북한의 코로나가 굉장히 위기적인 상황, 위급한 상황으로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챌 수가 있죠. 그래서 북한이 이번에 8발씩 확 쌓아 올려가지고 긴장을 끌어올려야 되는 그런 입장에 처한 것이 아니냐 하는 분석이 가능해지죠. 물론 이 분석은 저희 주관적인 분석입니다만은 여러 가지 정황을 놓고 볼 때 방금 그 밴도우 연구원의 이야기까지 다 가미해서 분석해 볼 때 북한이 지금 8발씩 쏜 거는, 물론 그것은 첫째는 대한민국과 미국을 노린 겁니다. 그 도발의 이유 중 첫 번째는 명확한 거고, 두 번째 자기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평양은 풀어놓고 다른 지역은 다 꽁꽁 묶어놓고 꼼짝하지 마라. 지금 왜냐? 북한의 보릿고개가 오고 있잖아요. 식량 위기가 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서 들고 일어날까 봐 거주 이동의 자기 말 안에서도 외출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가지고 꽁꽁 묶어 놓으면서 상황이 좀 나아지기를 기다리는 김정은의 불안감, 그것이 이유일 수도 있다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북한의 7차 핵실험은 굉장히 임박한 것 같습니다. 이미 준비는 다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히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면서 또 5차례 정도의 추가 핵실험이 있을 것이다. 그래야 한다는 거죠. 북한이 조만간 한경북도 길쭉은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국내외에서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8일 데이비드 울브라이트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 소장은 미국의 소리 VOA 인터뷰에서
북한이 이미 갱도의 기존 입구와 새 입구를 연결하고 굴착 과정을 완료했다면서 핵실험 공간까지 전기 케이블을 연결하는 자금만 남겨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울브라이트 소장은 일반적으로 전기 케이블 선로 연결은 핵실험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하지 않는다면서 북한이 핵실험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전기선을 연결하는 것은 이미 다 됐다는 이야기죠. 준비는 됐다 이겁니다. 우리 대통령실 역시 지난 5월 25일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서 풍계리 핵실험장과 다른 장소에서 7차 핵실험을 준비하기 위한 핵기폭장치 작동 실험을 하고 있는 것이 탐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가안보실 김태효 1차장은 북한 당국이 나름대로 원하는 규모와 성능을 평가하는 핵실험을 위해 마지막 준비 단계가 임박한 시점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지난달 5월 31일 린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 역시 최근 북한이 적극적으로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실제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미국은 반드시 유엔 안보리에서 신규 제재안을 재추진할 것이라고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신규 제재안 재추진해봤자 러시아와 중국 반대할 텐데 그래서 하는 겁니다. 반대해라. 그러면서 미국은 계속 명분을 쌓아나가고 어느 순간에 그 명분을 활용해서 다른 일을 할 수가 있죠. 어쨌든 윤석열 정부 들어 김정은의 도발은 더 노골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한 쌍으로 개발해 온 것이 주목됩니다. 한 쌍으로 같이 미사일 계속 쏘고 있죠. 핵실험 내일이라도 할 것처럼 준비하고 있죠. 지난 5월 12일 한미 당국 기준으로 탄도미사일 북한에 따르면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미사일은 평양시 순안 일대 동해안으로 20초 간격으로 3발 발사했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긴장을 고조시켜 나오고 있었던 겁니다. 드디어 오늘은 8발을 한꺼번에 쐈죠. 북한에서 군사력이 가지는 의미는 우리와는 다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체제 유지인 북한. 그런 북한에서 국방력 강화는 내부 결속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창궐하고 평양은 풀어주는 듯하면서 다른 지역은 꽁꽁 묶고 당 간부나 평양에서는 백신을 맞는 것처럼 하고 다른 데서는 백신 꿈도 꾸지 마라. 백신은 아무 효과도 없다. 이런 이중적인 정책을 펴야 되는 북한으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지금 미사일을 8발이 아니라 80발을 쏘더라도 자기 정권의 체제 안정성, 즉 자신의 레짐 안정이 가장 우선적이라는 점에서 앞으로도 계속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계속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자기 체제 안정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아무리 바깥에서 뭐라고 해도 김정은 귀에는 들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북한은 미국의 제재, 유엔의 제재 신경 안 쓴다는 겁니다. 실제로 북한은 당 간부들을 대상으로 우리는 70년 동안이나 제재를 받아왔다. 신경도 쓰지 마라 하는 취지의 사상교육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과 협력만 이루어지면 제재는 의미도 없다는 인식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이 다 대주는데 뭔 제재? 설령 안보리가 추가 제재안을 마련해도 중국, 러시아 등이 비토로 부결시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는 것은 적어도 알고 우리들도 미국도 알고 전 세계가 다 아는 거죠. 실제 지난 5월 26일 미국은 북한이 ICBM을 발사할 경우 대북 유류 공급 제재 강화를 자동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안보리 대북결의 2397호의 유류 트리거, 유류 기름 트리거 방아쇠 조항을 근거로 새로운 대북 제재안을 안보리에 올렸지만 안보리 표결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비토로 부결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제재를 전혀 겁내지 않는 상황으로 발전해 있고 너가 제재해봤자 중국하고만 잘 지내고 있으면 우리는 아무 까닭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국한테 그러지 마라 하면 중국이 우리 말 들을까요? 절대로 안 듣습니다. 왜냐? 중국은 지금 남북한이 서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 분단되어 있는 것이 중국의 이익을 지키는 데는 제일 크기 때문이다. 통일되면은 미군이 당장 중국과 국경선을 맞대고 올라가 버려야 되는데 용납을 못하죠, 중국은. 그래서 북한은 어떤 대내외 환경에도 구애받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지표를 얻기 위해 지속적으로 핵실험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에서는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을 달성하기까지 최소 5번의 핵실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당장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또는 KN-24에 탑재할 수 있는 300kg 내외의 소형 핵단두 생산을 위해서도 실험이 필요합니다.
이걸 대량 생산하려면 실험하면 해보고 성공한 다음에 생산해야 되죠. 전략무기 탑재 핵탄두는 이미 완성되어 있습니다. 미국을 향한 대형 엄청 무시무시한 그런 핵폭탄은 이미 완성되어 있고 전술 핵폭탄, 조금 작은 규모의 핵폭탄은 지금 실험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전략무기 탑재 핵탄두는 이미 완성한 상황에서 이제는 전술무기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가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실험은 계속해 나가야 될 겁니다. 나아가서 향후 신형 전술 유도무기와 극초음속 미사일, 순항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중량 200kg 이하 수준의 소형 핵탄두 개발에도 주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은 그러니까 끊임없이 핵 개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형 전술 핵은 물론이고 EMP, 핵 전자기파 또는 수소폭탄 등 북한이 내부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핵 관련 기술은 다양하다는 관측이 납니다. 너무너무 개발할 분야가 많죠. 이미 어느 정도 실험도 했고. 그러므로 북한은 이 긴장을 최소 5년 이상 끌고 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 체제가 안정적으로 그때까지라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때 살아남는다는 것은 북한 내부로부터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북한 내부로부터의 붕괴가 두려운 거죠. 그런 상황에서 미국은 B1B 죽음의 백조 랜서, B1B 랜서 4대를 괌에 전진 배치해가지고 북한이 핵실험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진 배치 해봤자 나가서 폭탄 떨어뜨릴 겁니까? 절대로 못 떨어뜨리죠. 안 떨어뜨리죠. 완전히 떨어뜨리다가는 전쟁 터질판이니까 못 떨어뜨리죠. 보여주기만 하는 겁니다. 무력 시위만 하는 거죠. 북한의 핵실험도 일종의 무력 시위니까 여기도 무력 시위를 하겠다는 것인데, 성질 같아서는 온 김에 주요 요소 몇 군데 그냥 폭격했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도 핵무기를 가져야 됩니다. 미국한테 의존하다가 북한이 저렇게 소형 핵무기까지 개발해가지고 북한이 지금 잔뜩 가지고 있는 북한판 이스칸데르에 탑재하기만 하면 끝난다 하면 우리는 빨리 우리도 자체 핵무기 가져야 됩니다만 윤석열 정부는 그럴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미국의 북핵 수석 대표인 성킴 국무부 대북 특별 대표도 원래는 오늘 미국 돌아가도록 돼 있죠. 그런데 출국 전 김건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과 만나서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대응 방안을 논의하면서 발이 묶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떠날지 안 떠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성킴 국무부 대북 특별 대표 역시도 북한이 갑자기 8발이나 확 쏴대니까 발이 묶였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분석해 봅시다. 북한은 어차피 핵실험 할 것 같습니다. 한국은 미국한테만 계속 의존하다가 실제로 북한이 백령도나 또는 강원도 어디 한 군데 푹 터뜨려 놓고 항복하라 그러면 미국이 우리를 대신해서 북한에 핵무기 쓸 것 같습니까? 미국 그때는 못 쓸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진짜로 항복해야 되는 상황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아니 뭐 한 군데 날아갔다, 뭐 대전이 날아갔다, 또는 대구가 날아갔다, 부산이 날아갔다, 광주가 날아갔다 하면 항복 안 할 재간이 있습니까?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자체 핵무기입니다. 우리도 자체 핵무기가 있으면 평양을 날려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북한이 이렇게 주고받고 하다가 하나도 안 나겠구나 생각 들어야 멈추게 될지도 모릅니다. 물론 제가 좀 강건한 보수주의자이긴 하지만 이거는 보수 진보를 따질 그런 게 아닙니다. 국가의 생존 문제입니다. 미국이 반대한다고 해서 안 해요? 이스라엘은 미국이 반대하는데 안 했나요? 이스라엘은 미국이 반대하거나 말거나 프랑스하고 핵 개발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비밀리에 핵 개발해가지고 지금 100기 가까운 핵탄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비밀 핵 개발 작전도 제가 꼼꼼하게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곧 빠른 시일 내에 그 영상을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후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